운동이나 등산을 하다가 혹은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방 낫겠지 하고 가볍게 여겼다가는 발목 관절염이 평생 발목 잡을 수 있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방치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네, 발을 헛디디거나 발목을 심하게 꺾여서 인대가 늘어난 경험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삐끗한 발목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그런 발목 질환이 여든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2G 그래서 오늘은 평생 발목 잡는 질환이죠. 네.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든든한 병원 박준우 대표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동이나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 근데 금방 괜찮아지겠거니 하면서 그냥 집에서 뭐 팥을 붙인다거나 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절대 그래서는 또 안 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발목 인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도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서 운동을 하다가도 발목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제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 이렇게 있고 그 밑을 이제 거골이라는 뼈가 받치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이제 디귿자 모양의 이제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 근처를 이제 발목 인대가 여러 종류의 인대가 발목을 감싸고 있고 이 인대는 이제 섬세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입으면 쉽게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발목 인대는 아주 섬세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손상을 받으면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발목 인대 손상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짱짱 늘었기래 맞지? 언니 발가락에 되게 힘을 주시고 계신데 상 좀 땡겨 드릴까요? 살짝 땡기봐라.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편하다. 아무리 봐도 대단하세요. 밑에 놀리는 기가. 아니요 어머니. 내 왔대.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엄마. 우리 아들 다리가 와각하다. 뭔일 있었나? 아이고 회사에서 이거 회사분들이랑 죽고 가다가 발목을 조금 삐끗했다 이게. 엄미야 우리 아들 발목 삐딱나 자꾸. 아니 그 회사는 허구날 줬고 일이라도 좀 더 시켜가지고 돈이라도 좀 더 벌게 해주든가. 아니 뭐 허구한 날 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구만. 생각해봐라. 그 돈이 한 달에 모이면은 몇십만 원이 되고 1년이 모이면 몇백만 원이 되는 게 그 돈이다. 야, 그러면은 야. 그 학원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잘 다닐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족구하면서 놀고 앉았나? 야야 우리는 우리 아들이 뭐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커를 할 수 있는 거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거 술도 마실 수 있는 거 기린기지. 남자가 다 기린기지 니는 어디 남자가 하는 일에 집에 있는 여자가 말이 많아. 아들아 걔안나. 엄마 아프다.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일 못하는 이 사람보다 기계가 더 낫겠죠. 기계는 쉼없이 일하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집구석에 있다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드시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집 거들나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집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치죠. 야야 니는 내 먹는 게 그래 아깝나? 우리 아들이 나가갖고 열심히 벌어오는 돈은 우리가 밥 먹재 따뜻한 집에서 자재 옷 사입재 니는 고맙지도 않나? 아이고 발목이야. 아이고 발목이야. 니 빨리 가갖고 찜질이라도 좀 해줘봐라. 아이고 우리 아들 발목은 짱나. 발목이야. 비켜봐라. 갔다 올게 냉국지. 쏘가지고 가라. 아유 집에 진짜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게 천재네 진짜.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래 내가 반대했었잖아. 안 된다고 이 결혼은. 우측은 내보다 힘이 센데. 니는 저 여자도 하면 못 잡고 니는 어쩌나 카노? 지 아들이라고 하나도 지마. 아이고 어머니. 나라. 뭔 소리가 어머니 진짜. 냉찜질 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 좀 줘봐라 좀. 저리 좀 가라. 아프다 좀. 아이고. 야 엄마야 아프다. 어머니. 아이고 아프라. 냉찜질 시작할게요.
아, 참네 이거. 근데 조심히 좀 해라, 조구 같은 거. 이럴 병원비 또 나가잖아. 돈 벌으면 다 가? 다 쓰는데. 아니 이렇다고 실비보험 다 들어가 있잖아. 맨날 보험회사 이 하는 바람에 지금 병원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당신 보험 사기단인 줄 알고 지금 생긴 것도 사기단 같이 생겨가지고 딱 의심하잖아. 어머님하고 같이 병원 가봐라. 완전 사기단으로 한다. 야야 듣자 하니까 참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힌다. 내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천사 같다고 얘기하지. 우리 아들이야 그래. 니 웃나 지금? 아니 우리 아들이야 그래. 사기단처럼 생긴 거는 인정한다. 근데 난 아니다. 나를 어디 봐봐라. 천사같이 생겼다 아이가. 개그 하실 줄 아시네. 착하게 생겼대 어머니가. 진짜 참말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야지 진짜. 그리고 야야 다리 삐었는 데는 더 이상 안 삐어. 그러니까 천천히 치료를 정성껏 해줘라 알겠나?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사람이 발목 삔 뒤로 계속 이러잖아요. 저번에 산악회를 안 갔어야 된다 진짜로. 한번 삐니까 계속 삐잖아요 삔자리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뭐라카노 이북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알았겠다. 아니 다리를 삐으면은 고마 더 이상 그 자리는 안 삐요. 알겠나? 마가 참 무식하기는 어머니 진짜. 한 번 삐면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참말로 성청불난 소리 하고 앉아있고 진짜 다리는 한 번 삔 데는 제대로 고치면 더 이상 안 삐.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찜질해줘봐.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진짜 밉지나. 진짜 말은 꼬박 진짜 말대꾸를 잘해요. 저것도 며느리라고. 아이고 성청불난다 진짜. 아이고 냉수 한번 가까워라 빨리. 아휴.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발목은 한 번 삐면 계속해서 삔다는데 저도 이런 적이 있어서 참 궁금한데 두 분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발목은 한 번 삐면 계속해서 삔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O죠. 왜냐하면 조금 다른 경우겠지만 이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얼굴에 한 번 난 여드름은 꼭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게 되거든요. 발목도요. 이게 삐다 보면 계속해서 좀 전에 섬세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인대가 계속 다르니까 계속 삐게 되거든요. O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한 번 삔 발목이 계속해서 삐는 이유는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인데요. 집에서 파스만 붙이거나 찜질만 하면 당연히 계속해서 삐겠죠. 하지만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삐지 않습니다. 맞죠, 원장님? 예, 두 분 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질문의 답은 이제 세모가 되고. 세모요? 무승부네요. 왜 그런가요? 발목은 한번 다치게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섬세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치셨을 때 치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다쳤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계속해서 발목을 다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다쳤을 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고정을 잘 시행해서 인대 손상이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다시 접지르지 않게 되지만 처음에 다쳤을 때 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손상된 인대가 회복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목을 다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번 삔 발목은 인대가 약해져서 다시 접질리기 쉽지만은 치료만 잘 받으면은 다시 삐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똥꼬치 참말로 이쁘네. 난 그러고 보니까 올해 꽃이랑 꼴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우리 옆집에는 꽃이 피는가. 아이고 나도 꽃놀이 한번 가보고 싶네. 어머니 꽃놀이 가고 싶어요. 아이고 야야야야 아이가 바쁜데 말라 걔한테 안 가도 된다고만. 안 가도 된다 걔한테. 어머니 녹음했어요. 안 가도 되죠 당연히. 맞아요. 가면 돈만 쓰고 가봤자 덥기도 하고 고생만 한다니까요 어머니. 그냥 우리 집에서 놀아요. 그래 맞다 네 말대로 가면 뭐 나가면 다 돈이지 뭐 밥 사 먹지 자비하지 돈만 쓰지. 맞다 말라가겠노고. 아이고 됐다. 내가 앞으로 꽃놀이 보려면 몇 년을 더 온다고 내가 극하게는 됐다고만 치 아프라고만.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소백산 출죽지도 한다고 하더만 그거 한번 갈까요? 뭐? 네? 소백산 네. 이거 좋다.
언제 갈까? 언제 가면? 아우 자기는 왠지 어머니 안 가신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러셔? 에휴 소백산 무슨 소백산이에요. 더운데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소맥 한 잔 저녁에 어때요? 야야 어제 저녁에도 소맥 먹었다. 니는 내가 그래 가기 싫으나 니 진짜 여우 같은 며느리 보다는 곰 같은 며느리 진짜 못 생각하는데 자는 공주에서도 불곰이네 불곰. 내랑 가기 싫은 티를 저 많이 낸다 저 많이 내. 가만 어머니 와. 어머니가 가기 싫은 거 맞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발목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돌아다니면은 이 약한 어머니는 발목이 튼실하지만 저는 이렇게 얇잖아요. 그러면 놀랜다고요. 어머 야, 깜짝이야. 야. 난 족발 시켰는 줄 알았어. 세상 천지예요. 나도 이렇게 관절염이 없는데 젊디 젊은 아가 무슨 발목 관절염이고? 어머니 발목 골기를 보세요. 이렇게 튼실한데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나 진짜 족발인 줄 알았어. 웃기고 자빠졌네 고마마. 아이고.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내가 봄꽃을 보려면 앞으로 얼마나 본다고 족하는지 모르겠지만 됐다고만 난 필요 없다. 그만 집에 콕 처박혀갖고 막 텔레비전으로 그거나 볼란다. 네. 내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진짜 아들 키워놔봤자 소용이 없어. 결혼은 꼭 이상한 여우 같은 아이지 불곰 같은 아라 해갖고 막 엄마 속을 막 허블나게 뒤집어 놓을까 진짜. 뭘 하지마. 어머니 속 뒤집어지는 건 어제 소맥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내가 꽃을 보려면 얼마나 본다고. 그거 보여주게 안 되면 내가 그만 늙으면 죽어 부야지 내가 진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아이고 내가 진짜 내 생에 못 살지 진짜. 아이고.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마워 진짜 왜 가면 둘 다 오늘.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생긴다입니다. 김철원 씨, 김일환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네, 저는 정답이 옵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발목 관절염도 관절염이니까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승부를 이제 내야겠네요. 정답은 X입니다. 희란 씨는 뭐 키가 크기 때문에 하이힐을 많이 신지 않겠지만 보통 젊은 여성들 보면 하이힐을 많이 신잖아요. 근데 하이힐을 신다 보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발목과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삘 이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목 관절염은요 노화보다는 이 습관성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예.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되면요, 발목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발목을 받치고 있는 거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인대 손상에서 불안정해지고 이게 불안정한 그 관절이 계속 지속되면 연골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연골 손상이 오게 된 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희란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무릎 관절염일 경우에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오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발목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젊은 연령대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대가 손상 때문에 발목이 불안정하게 된 것 때문에 외상에 의한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보통 무릎의 관절염처럼 60대나 70대의 관절염이 오는 게 아니고 40대나 50대 젊은 연령의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은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재활 치료도 잘 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이 발목에 대한 관절염은 대부분은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손상을 처음에 받았을 때 대부분 자가 치료에 의존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나 아니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뭐 한두 번 병원 가고 그냥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 젊은 연령에 오게 돼서 그 환자분들이 더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다치는 이제 손상 기전은 대부분은 발목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젖혀지면서 발이 안쪽으로 젖혀지면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주로 바깥쪽에 있는 외측 인대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여기 표시된 부위에 있는 인대가 가장 많이 다치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발목을 한 번씩 삐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또 아프고 퉁퉁 붓더라고요. 이렇게 발목 인대가 손상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으로 발목이 많이 붓게 됩니다. 일단 부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가 다치게 되면 그 부위로 이제 눌러서 아픈 압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을 접지르면 이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붓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어디로 걸어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 사실이. 맞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게 또 발목 삔대가 더 아파요. 그래서 얼음찜질한 게 생각나는데 보통 누구나 발목을 접지르지만 그냥 집에서 있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도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원장님,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깥쪽 인대가 가장 많이 다치게 돼서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발목을 잡고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반대편의 건강한 쪽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발목을 앞쪽으로 당겨도 발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사진을 찍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거골이라는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 벌어지는 각도가 한 10도 이내로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만, 발목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도 이상 벌어지게 되고, 앞쪽으로 당겼을 때도 이게 발목 관절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려면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I를 찍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왼쪽에 정상적인 사진에 보이듯이 까맣게 저렇게 인대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대 파일이 되는 경우에는 까맣게 보이는 인대가 보이지 않고 주변으로 관절이 스며 나와서 저렇게 하얗게 물이 새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됐다고 하면 발목 관절염이 발목을 진짜 잡기 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태가 심각하지만 않으면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냥 가볍게 접지른 경우, 그냥 뭐 압통만 조금 있고 살짝 붓는 정도나 이 정도는 사실 집에서 1차 치료로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대 손상이 있을 때 1차 치료의 원칙은 영어로 이제 라이스라고 보통 이제 약자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라이스의 R은 이제 휴식을 의미하는 레스팅을 나타내고요. I는 아이스팩을 댄다고 해서 I라고 하고, 그다음에 C는 컴프레션의 C입니다. 그리고 E는 엘리베이션의 E인데, 쉽게 말하면 충분히 쉬어주고, 그다음에 얼음찜질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어 있는 부위를 붕대나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시행해주고, 다리를 올리고 있어서 붓기를 좀 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R, I, C, 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 치료는 일단 고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부목을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부목이 많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좀 가벼운 이제 보조기나 이런 걸로 고정을 시행하게 되면, 인대가 손상된 인대가 이제 충분히 아물 때까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저렇게 고정을 시행해주게 되면 가벼운 인대 손상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인대 손상이 심하다면 원장님 그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득이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수술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발목 인대 수술 이게 좀 괜찮은 건지, 그 밖에 또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수술이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금 말씀하시듯이 이제 거부 반응을 가지고 되는데요. 발목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인대 손상이 아주 심해서 MRI 상이나
검사상에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봉합을 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에는 이제 개방성 인대 봉합술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주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인대 봉합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절경적으로 인대 봉합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창상 부위도 굉장히 작게 되고, 내시경을 통해서 발목 안에 이제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연골 손상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사 끝에 이제 실이 달려있는 특수한 나사를 사용해서 나사는 뼈에 박고 거기에 달려있는 실을 이용해서 인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발목 관절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가장 좌측에 보이는 이제 사진이 정상적인 관절 연골 사진입니다. 아주 하얗게 매끄럽게 연골이 다 덮여 있는 상황이고, 가운데 사진이 보시면 이제 반복된 손상에 의해서 관절 연골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제일 오른쪽 사진은 이제 가장 심한 단계로 이제 연골이 다 벗겨지고 이제 뼈가 노출되어 있는 이제 심한 관절염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너무 손상이 심하고 또 다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남아있는 인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1차 봉합술을 시행하기가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 몸에 있는 인대를 사용한다든지 제품으로 나오는 인대를 사용해서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보조기를 차고 목발 보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발목 인대 손상하면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를 많이 생각하는데,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발목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최근에 특별하게 다친 외상력이 없는데 만성적으로 발목이 계속해서 아프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최근에 손상이 없더라도 예전에 이제 반복된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그게 정도가 심하진 않더라도 자주 그런 일이 반복되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두꺼워지게 되고, 두꺼워진 이 연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해서 활액막염이 생기게 되고, 그 활액막 두꺼워진 게 관절 사이에 끼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골극이 형성된 그 뼈 조각 때문에 발목을 사용하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발목 충돌 증후군이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하이힐이나 깔창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운동하면서 잦은 외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키릴이라고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는데, 그런 하이힐을 자주 신는 것도 만성적으로 계속 발목 통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목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 충돌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힐이나 키높이 깔창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그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찜질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냉찜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될까? 어떻습니까? 네, 발목을 처음 다쳤을 때는 냉찜질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증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이 처음에 인대 손상이 되면 많이 붓게 됩니다. 부은 관절 주변에는 냉찜질을 시행해서 붓기를 일단 깔아앉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통증도 같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장님, 부목을 1, 2주 정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 처음에 다쳐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부목을 대고 한 1, 2주 정도 부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냉찜질 한 3일 정도 하고 부목 며칠 되고 있으면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붓기도 가라앉기 때문에 다 나섰다고 생각하고 부목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인대가 이제 회복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결국 고무줄이 좀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게 인대가 좀 느슨한 상태로 이제 지속되다 보면 자주 또 계속 반복해서 접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대 손상이 심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이제 잘만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발목 인대 손상,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수술을 하게 해서 이제 발목을 튼튼하게 봉합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시는 접질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마찬가지로 수술을 끝난 뒤에도 충분히 이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다시는 발목을 접질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네. 사실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오게 되면 무릎의 경우에는 인공 관절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릎을 건강하게 다시 잘 쓰고 하는데 이 발목 같은 경우에 관절염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네. 발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 하시는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수명이 있어서 보통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인공관절물이 가게 되는데 발목의 관절염은 이런 나이에 오게 되면 이 인공관절 수술을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평균 연령을 생각해 봤을 때 60, 70대가 됐을 때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수술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예후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런 나이에 오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냥 아픈 채로 몇십 년을 또 그냥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아직까지 무릎이나 고관절에 시행하는 인공관절만큼 많이 개발이 덜 된 상태라서 수술을 그렇게 흔히 많이 하진 않고요. 발목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발목을 붙이는 이제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면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할 때도 많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목 인대 손상의 증상과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그 발목 인대 손상을 좀 우리가 평소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발목 인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시행해서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높은 굽을 신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도 이제 발목에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손상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에 치료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많이 붓거나 했을 때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하셔가지고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1차적인 치료를 시행하든지 간에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발목은 관절염이 오게 되면 젊은 연령에 오게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치료도 어렵게 되니까 발목 인대 손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인식을 좀 바꾸셔가지고 처음에 다쳤을 때 병원에 반드시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그 발목 인대 손상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목을 삐끗하셨다면 집에서 그냥 찜질하고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든든한 병원 박준우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